원장님, 오늘 마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마취 관련한 것들 다 가져와 봤는데요.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시린지 바늘 꽂는 부분과 여기 앰플 넣는 부분, 그 다음에 밀어 넣는 부분이 있고요. 손잡이 같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꽉 깨물거나 이런 경우에 깨질 수 있잖아요. 이제 깨져버리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겠죠. 주사 앰플이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마취 앰플, 마취 액이죠. 네. 네, 이런 것도 같이 깨질 수 있으니까 보호막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멸균도 조금 더 편리하고요. 이빨이 깨지지 않나요? 뭐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손가락 깨무는 경우는 봤어도. 주사 바늘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갖고 온 거는 27게이지, 30게이지 두 가지. 숫자 큰 게 더 얇은 거고요, 숫자 작은 게 더 두꺼운 거. 얇은 게 조금 통증도 덜하는 거고, 큰 주사 마취는 이제 전달 마취 같은 좀 큰 신경 마취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앰플을 가운데 넣고요, 고무 마개가 밑으로 오게 하고, 여기는 이제 뚫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뚫리는 부분이 당연히 바늘 있는 쪽으로, 주사 바늘 이렇게 뚜껑을 밑에 먼저 열고 돌려 끼우면 됩니다. 이제 마취할 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잇몸에다가 마취를 하는 거죠. 앰플 안에 있는 마취약의 성분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 플러스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함유된 게 있고 함유되지 않은 주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피네프린은 제외하고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이제 마취액 성분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게 유통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삐 처리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뭐 크림 그거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리도카인이에요. 아, 근데 그거 어디다 쓰는 거죠? 아이, 그 왜 저한테 전화 필요 없더라고요. 네. 리도카인 말고 다른 마취 약제들도 있거든요. 아티카인이라든가 부피바카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카인 들어가면 이제 마취 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에피네프린 하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드레날린 같은 게 생각나야죠. 이제 혈관 수축하는데 이제 도움이 좀 돼요. 혈관 수축이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마취약 지속 효과를 좀 늘려주는, 수축돼 있으니까 그만큼 마취액이 분해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도록 해주고요. 혈관 수축이 되니까 지혈 작용을 하게 해줘요. 대신에 이제 천식이 있으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에피네프린 함유되지 않은 리도카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사랑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 넣는 건가요? 이제 마취 방법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마취 방법을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생각하실 거는 치면 마취와 전달 마취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면 마취라고 하는 건 국소 마취의 한 종류거든요. 주로 치아 한두 개 정도 치료할 치아만 마취할 때, 예를 들어서 앞니를 마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주변 신경을 다 마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코리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부분에다가 그냥 마취를 해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깊숙하게 들어가는 마취가 있냐고 여쭤보신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전달 마취가 되겠는데, 좀 크고 두꺼워 보이죠? 차이가 확실히 있죠. 네. 직경이 두꺼우니까 약물을 전달하는 데는 사실 더 수월하죠. 치과에서 전달 마취는 주로 사랑니 할 때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위쪽에 임플란트 할 때도 주변 신경을 마취할 때가 있고요. 주로 하치조 신경, 하악신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변을 다 같이 마취할 때 전달 마취를 하게 되는데, 조금 깊은 곳에 주사하기 때문에 이런 긴 리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표면 마취. 표면 마취라고 하는 건 점 뺄 때도 피부에 뭐 나가지고 제거할 때도 크림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이렇게 표면 도포 마취제가 있어요. 치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울트라 케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벤조카인 제제예요. 치아를 마취시키는 건 아니에요. 주사 마취가 들어갈 만한 곳, 아니면 잇몸에 어떤 처치를 간단하게 할 때, 이럴 때 이제 표면 마취제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표면 마취인데, 리도카인 가글액. 가글을 해서 광범위하게 표면에 좀 마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주로 스케일링 하실 때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쓰고 있어요. 주의하실 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약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분류가 있어요. B등급이면 되게 안전한 거예요. A는 한 물 정도 돼야 A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리도카인은 되게 안전한 약물인데 B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에 C예요. 더 간단한 마취여서 더 안전한 등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임산부에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오히려 임산부 분들을 치료해야 될 때 리도카인이 오히려 더 안전한 약물입니다. 마취를 했을 때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분류를 할 수 있나요? 통증의 역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서 통증의 역치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역치가 뭐 같다 다르다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나 아프다고 제가 표현할 때 그 표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판단하는데 좀 어렵죠. 부위 얘기를 좀 할까요? 마취하는 부위. 전달 마취는 사실 치아 뒤쪽 바깥쪽인데 이런 곳에다가 해요. 이런 부위는 사실 별로 안 아파요. 그 다음에 안 아픈 부위들, 전정 이런데 입술이 아니라 입 안쪽에 깊숙한 골짜기 있죠. 이런 데다가 마취할 때는 별로 안 아픕니다. 어디다가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대부분의 치과 치료할 때 여기다가만 마취해도 괜찮습니다. 신경치료 같은 치아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마취하기 좀 잘 퍼져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부착치은이라고 해서 단단한 잇몸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색으로 치면 분홍색 잇몸이 있고 빨간 잇몸이 있어요. 분홍색 잇몸은 단단해요. 거기다가 이제 마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전정에다 마취하는 것보다 아파요. 그리고 앞니 쪽일수록 아파요. 위의 앞니가 제일 아픕니다. 위의 앞니에 여기다가 탁 꽂으면 엄청 아파요. 이거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앞니가 깨져서 치료한 적이 있는데 다른 원장님한테 치료 좀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시간이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시간 절약하려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아파요. 그 다음은 입천장 쪽 마취가 아파요. 이쪽으로 주로 위에 사랑니 같은 거 뽑을 때. 근데 이쪽이 조직이 조금 두껍고 단단해서 좀 아프더라고요. 사실 아픈 부위 꼽으라고 하면 앞니 쪽 바깥쪽이랑 입천장 쪽. 다른 데는 사실 아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치수에 염증이 심할 때 신경치료할 때 치아에 이미 구멍을 내서 치수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통증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치수에 직접 마취를 하거든요. 직접 바늘이 들어가서 마취되는 거죠.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효과는 정말 좋아요. 찌르는 순간 딱 마취가 바로 돼서 통증을 줄여주는 속도는 정말 빠르지만 통증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아픕니다. 염증이 최대한으로 나아지고 나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니도 약을 먼저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이 좀 심하실 때는 염증 수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마취 후 발치를 좀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마취가 아픈 이유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안 아픈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표면에 바늘이 들어갈 때 아프겠죠? 두 번째로는 마취액이 내 몸으로 퍼져 나갈 때 아프겠죠? 만약에 퍼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겠죠. 표면에 처음에 바늘이 들어갈 때 아픈 것을 없애려면 표면 마취를 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바늘이 가느다라는 걸 쓰면 되겠어요. 네, 이제 1단계의 통증 줄이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로 마취액이 퍼져나갈 때 아픈 거, 이거를 통증을 줄이려면은 첫 번째는 저한테 달려 있어요. 마취액이 들어가는 속도. 이렇게 한 방울씩 들어가면 어떨까요?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안 아픈데 찍. 내 몸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너무 아프겠죠. 네. 이걸 컨트롤 잘해야 이제 안 아픕니다. 똑, 똑, 똑.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제가 한번 이렇게 해갖고 천천히 균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잘하시네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안 아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 떨림이 상당히 엄청나는데요. 손이 좀 힘들죠. 네. 네,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될 수 있어야 조금 안 아프게 마취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있네요. 이 진동을 주면은 조금 통증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결착하는 진동기도 있어요. 딱 꽂아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덜덜덜 떨거든요. 이게 불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동을 주면서 통증을 줄여줘요. 일부러 흔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후전 중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마취 약물의 앰플의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우리 체온하고 비슷하면은 통증이 덜해요. 그래서 겨울에 창문 확 열어놓은 치과에서 마취를 받으시면은 아파요. 저희가 만들어 놓고 찬바람 받으면 이게 다 차갑거든요. 임시방편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마취해드릴 때도 있어요. 이 장치가 카트리지 워머라고 해서 이제 앰플 따뜻하게 해줘요. 그냥 켜놓고 꽂아놓으면 알아서 따뜻해지는 인큐베이터 같은 거죠. 뭐 별 큰 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은 거를 다 쓰면은 통증이 좀 덜하겠죠. 마취가 돼 있잖아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부터 용량을 줄여야겠죠. 용량이 당연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취 시간이 길어져요.
필요한 만큼 마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마다 분해되는 속도가 다를 테니까 시간을 맡겨야 되는데, 침윤 마취 같은 범위가 좁은 마취들이 전달 마취보다 더 짧아요, 풀리는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달 마취는 뭐 3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두 시간 가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마취를 해도 4-5시간, 반나절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서. 마취하고 나서 더 염증이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주로 입술이나 볼을 잘못 씹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분들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어린이들 유치 발치하거나 뭐 충치 치료했을 때 어린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실 경우가 있어요. 계속 이게 뭐 간질간질 하거든요, 입술이 같이.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여기 막 닫혀 있어요, 피멍 들어 있고. 마취가 풀리는 한두 시간 정도는 부모님이 같이 옆에서 관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혈변 같은 게 잡힐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마취한 부분이 딱딱해요 라고 해서 여기 몽울이 같이 잡힐 때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취 방법, 그리고 마취 시간, 마취 용액, 마취하면 생기는 통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마취는 표면 마취나 얇은 주사 바늘, 그 다음에 주입 속도 등을 조절해서 통증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마취를 가장 안 아프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치됐을 때가 제일 통증을 많이 유발하니까, 대부분 치과에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미루다가 조금 뒤늦게 치료받아서 좀 아픈 치료를 받게 되셨을 때가 많거든요. 항상 구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 놓치지 마시고, 아프실 때는 꼭 한 번씩 점검 받으셔서 조기에 치료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